이런 가운데 어제 금융감독원이 이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최종 결재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건데 두 금융사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우선 징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금감원은 세 차례 제재심을 연 끝에 지난달 30일 손 회장과 한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뿐만이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또 DLF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각각 6개월 업무의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230억 원과 250억 원입니다. 금감원이 DLF 사태가 발생한 게 단순히 상품 판매원 때문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어제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런 내용의 의결안을 그대로 결재하면서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네, 이 중징계 여부에 참 관심이 많이 모였던 게 이 징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회장직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중징계가 확정이 됐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두 사람은 중징계 결정을 수용해 회장직을 포기할 것인가, 불복하고 임기를 강행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금융그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손태승 회장은 오는 7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손 회장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함께 법원의 중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3월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벌면 연임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맞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주총 전에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제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면 연임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럼 하나금융그룹은 어떤가요? 네, 하나금융그룹은 반면에 좀 시간이 있습니다. 한 부회장은 내년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하나금융그룹을 이끌 새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요. 제재안을 받아들이면 부회장직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차기 회장직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한 부회장은 통합 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이자 지주 부회장으로 그룹의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김정태 회장의 사연임 도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다른 소식 하나만 짚어보죠.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 조정안을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키코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예. 대상 기업은 두 곳이고 배상 액은 42억 원인데요.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이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신한은행은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데 배상이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